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매도관리 요약본 종합편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요약본 위주로 보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1, 2, 3부를 모두 보시기 바랍니다. 보신 후에 다시 이 종합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도관리나 현금 예비비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반드시 시간을 내서라도 1, 2, 3부를 다 보시고 요약본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 해요. 주변 지인들한테 주식 종목 있잖아요. 종목 분석이 아니고 매수와 매도 그리고 현금 예비비, 추가 매수 이런 거를 가리킬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보통 보면 주식을 잘못 배우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에 있냐면 주식을 마치 종목이 있잖아요. 종목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주식은 종목도 비중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은 중요한 건데 종목 이전에 종목 섹터가 가장 중요하다 했죠. 그렇죠. 종목 섹터고요. 종목 섹터를 알아야지 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그 다음 그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요 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비중을 보면 종목 섹터가 처음 출발은 하긴 하지만 2위 정도의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목과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만 생각하거든. 그리고 매수를 하면 여기 좀 간다라는 요거만 생각해. 요 1, 2, 3번.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내 목표가 여기까지 오면 파는 건데 밑으로 끌려 내려가면 뭔가가 문제가 생기죠. 심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끌려 내려가는 이 종목이 문제냐? 종목 섹터가 문제냐? 종목 섹터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거의 90%는 이 종목 섹터나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의 문제예요. 정시 환경입니다. 그렇죠? 정시 환경이기 때문에 정시 환경이랑 공매도 있죠. 공매도 세력의 담합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는 거, 그다음에 현금 예비비라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폭락장 같은 것도 수시로 나옵니다. 10년에 한두 번만 그냥 폭락했다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제가 그랬죠. 400번을 30%에서 40% 떨어졌다 갔다 했잖아요. 이때까지 오를 400번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이 220일이에요. 거래일이 220 거래일입니다. 1년. 그러면 400번을 마이너스 30%에서 45%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자주 떨어졌다는 거죠. 그쵸? 자주 떨어졌다는 겁니다. 매우 많이 빈번하게 거의 30년 동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관점 다양하게 이유가 있다. 매도 관리 요약을 9번까지 했는데요. 수익 실현의 근간이 되는 필수 행위입니다. 필수 행위고요.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수익 실현의 근간인데 이 행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행위는 제가 그랬죠. 세 가지라고. 1, 2, 3 뭐가 있습니까? 스탑로스, 그 다음에 자동 예약 매도, 그 다음에 수동 매도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직장인들, 바쁘신 분들 이거 해야 되죠. 주부분들도 안 바쁘더라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 매도를 걸어요. 스탑로스를 걸어요. 이거 안 배우면 수익이 쌓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면 남들 20%일 때 본인은 마이너스 20%예요. 40% 차이 나고요. 이게 2년 지나면 80%가 아니고 얼마나 되냐? 한 120% 차이 납니다. 계속 이렇게 돼요. 계속 반복한다고. 이 사람은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이 사람은 계속 플러스 갑니다. 이게 쌓여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마이너스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멈춰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계속 수익이
플러스 되고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많이 나고 장이 기복이 심할 때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스탑로스 자동 예약 매도. 두 번째, 투자 기간에 따라 매도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투자 기간에 따라서 매도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투자 기간에 따라서 매도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도 있고 충분히 이 부분이 1부, 2부, 3부에서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요. 밑에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투자 기간에 따라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장단점. 네 번째, 장단점은 뭐예요? 투자 기간이 어떤 놈은 복리 수익으로 가야 되는 거고 복리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 그 다음에 그냥 단기적인 수익 실현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여기 적어야 되겠죠. 고민을 하고 적어야 됩니다. 네 번째, 매도는 현금 예비비. 자, 매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현금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넣은 거를 약수익 실현하던 수익 추가하면서 했던 거를 위험 방어용으로 또 빼야 돼요. 또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으니까 유동적 관리를 해줘야 되고 재투자 매수 기회를 만든다. 팔아놔야지 재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폭락 안 팔고 가만히 있다가 폭락 나와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제밥 구경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경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함부로 현금 예비비를 소진하시면 안 돼요. 현금 예비비를 계속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30%를 유동적으로 시장 환경에 맞춰서 왔다 갔다 빼주면서 관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요. 이걸 하는 겁니다. 7번. 이것 때문에 7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번. 투자 기간별 매도 기준 세부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이 많죠. 투자 기간별로 매도 기준이 세부적으로 이제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요 5번을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중장기 투자는 복리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장단점을 알게 되고 중단기 투자는 특정 구간 내 수익 실현을 목표합니다. 그렇죠? 중단기 투자. 중단기 투자랑 신상장주 매매, 단타는 특정 구간 내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중장기와 중단기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 뭐냐면 부분 적립식입니다. 부분 적립식에도 단점은 있어요. 있긴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나 잘 모르는 초보분들, 2년이 지났는데도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거는 해야 돼요. 나중에 꼼꼼하게 관리가 될 때까지는 이거를 비중 많이 하고 다른 걸 비중을 적게 해야 돼요. 얘는 차라리 이걸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특히 직장인분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상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경제서적, 경영서적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100권, 200권 정도 읽으신 분들은 머리가 이미 이쪽 분야에서 있죠. 주식 투자적인 관점이나 기업 분석 이런데 뇌가 깨어 있기 때문에 학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깨어 있기 때문에 빨리 캐치를 하지만요. 전혀 다른 삶을 사신 분들은 이 부분이 부족하거든. 정말 이 자질이 기초적인 그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될 때까지는 이거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시장을 방어를 할 수 있고 현금 관리 부분에도 이게 모든 것을 제어를 해줘요. 이게 현금 관리를. 자, 컨트롤을 잘하기 위해 계좌를 4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죠? 컨트롤을 잘하기 위해서 계좌를 4개를 한다. 각 시기별 비중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제가 사실상 제가 지금 300개 영상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중에 거의 뭐예요? 240개가 이거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거랑 뭐예요? 이런 거 전부 다 가리킨 거예요. 가리켰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강세장인지 조정장인지 뭐 조정장에서 폭락점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줬는데 지금 마치 강세장인 것만 생각하는 거지. 여기 이게 문제인 거. 어떤 분들이 제가 가르친 분들 중에
제가 항상 그러지만 9,800명 정도 되는데 가르쳤거나 이게 소통을 하시는 분들. 근데 이 9,800명 중에 이거를 제가 이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행동이 강세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강세장만 생각하는 거지? 대조정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 3파동 대조정장은 아니고 2파동 소조정장인데 2파동인데 대조정장처럼 주가는 과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건 왜 과락이 났죠? 패드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 2020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한 40%, 50%, 100%만 오르고 옆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올라야 되는데 그냥 막 150%, 뭐 200%까지 달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나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죠. 지금도 안 끝났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복합적인 악재가 정말 많은 해입니다. 올해가 그렇죠. 올해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복합적인 악재가 역사상 어떻게 보면 대공황 그 1918년부터 있죠. 1929년, 30년까지의 그 악재가 많았던 시절하고 거의 비슷하게 악재가 많아요. 악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폭락에 준하는 조정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완전한 폭락도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매도 관리에 사용하는 차트, 매도해야 할 것, 시각화, 매수 추가 매수 기준이 또 동시에 공부하죠. 그렇죠? 이런 거 중장기 투자, 적립형 투자에서 써야 할 기준 차트, 월봉, 연속봉, 이격도. 자, 요거 조금 중요한데 요 5번, 6번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 할 때 배우실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 구체적인 차트를 보면서 알아야지 여기가 매도 구간이구나, 여기가 매수 구간이고 여기가 추가 매수 구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중단기 투자 신상장주 단타에서 서야 할 기준 차트, 일봉 이격도, 분봉 이격도. 요거는 일봉하고 분봉 보는 이유는 길게 장기 투자하려고 하면요 월봉이나 주봉을 보는 거고요. 나는 짧게 해서 고기 짧은 파동이 있잖아요. 요거 무너지기 전에 파는 겁니다. 걸어버려야 돼요. 스탑롯을 걸어야 된다고. 제가 이거 공지방에다가 제가 자주 이야기해 주잖아. 이거 추매하신 분 지금 수익 났으니까 매도 추매 과잉 베팅한 거 전부 다 매도하세요. 걸어놓으세요. 걸어놓고 주무세요. 오늘 당장 거세요. 이렇게 나갔는데 분명히 여기 있던 사람이 다 까먹고 더 과락 나오니까 이게 계속 방치. 한 종목도 아니고 그 전 종목을 방치하신 분이 있어요. 정 진짜 웃기게 1년 내내 제가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서 현황표를 안 보낸 이유도 본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안 보내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방을 다 없애버린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서야 보내가지고 저 사실 이러고 있어서 죄송해서 못 보냈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면 일단은 앞으로 돈이 생기면 전체를 뭐 정식 투자를 해야 돼요. 그쵸? 정식 투자를 하면서 소액이 있잖아요. 5% 정도 갖고 요거를 연습을 하다가 자신감이 붙고 장이 좀 좋아질 때 다시 정식에서 수익을 걷어내서 집중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식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주식 투자 부자들이 대부분 다 뭐 합니까? 정리식 합니다. 여러분 올해법이 정리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식을 자꾸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정리식이 중요합니다. 정리식이 부분 정리식 있죠. 집중 부분 정리식 하는 거는 제가 정리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직장인들 있잖아요. 직장인들이나 뭐 기본적으로 큰 돈을 하시더라도 현금 예비비가 이거는 자동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지 않고 올라가다가 탁 무너지면
여기서 조금 빼가지고 이렇게 사고 또 이렇게 하다가 2차로 또 떨어지면 여기 한 등분, 요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질 때 두 등분을 여기다가 때려 놓고요. 여기 하나 넣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갔다 또 떨어지면 여기 한 등분 더 넣고 그러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 떨어지면 또 한 등분 더 넣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푹푹푹 떨어져가 이렇게 있으면 매수 중단을 해놨다가 여기 어느 날짜를 계산해서 제가 갑자기 급락 나오면 언제 해야 된다 했죠? 계산 공매도 일수가 최소 20일이라겠죠. 4 곱하기 4 네 세트로 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시죠? 공매도 기법이 3, 4일 동안 치면 하루에서 이틀 동안 공매도 과열로 못 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4에 각각 뭐죠? 하루 정도를 더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자 더하기 4일이나 8일이 따로 있죠. 그러면 4, 4, 1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하면 4일에서 8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20일에서 24일이죠. 폭락이 나면요. 가장 무섭게 폭락하는 구간이 20일에서 24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일이나 24일이 딱 끝나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예, 아까는 여기서는 두 등분, 좀 많이 떨어질 두 등분 넣은 거를 갑자기 이만큼 때가 와서 여기다가 탁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부분 집중형 부분 적립식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레이달료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이달료나 그 큰손 그게 전 세계적 조 단위로 움직이는 천억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 있잖아. 한번 살 때마다 1,000억, 4,000억씩 사는 어떤 특정한 종목을 대부분 다 이렇게 삽니다. 그 ETF 살 때도 이런 식으로 사지. 여러분처럼 올인 매수 하지 않아요. 왜 자꾸 올인 매수에만 집착하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인 매수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올인 매수는요. 이 폭락이 나온 2020년 3월달, 4월달, 5월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0월달 있죠. 10월달 여기 8월달, 9월달 올라갔다가 박살나죠. 박살이 40% 떨어졌잖아. 포스케미칼이나 일진머티리얼 같은 40%, 4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 종목은 집중 매수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만. 근데 여기 비중보다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여가하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중장기가 아니고 중단기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중장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ETF로 뭐예요? 분할 매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립식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요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지금 좀 전에 이 부분 이야기한 거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다시 돌려서 반복해서 보면서 이걸 요약 정리를 따로 하세요. 이거 전체를 이제 시간 그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해드릴 건데 여기에 이해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며칠 동안 어떤 종목, 어떤 경우에는 삼성전자 갖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포스케미칼 갖고, 일진머티리얼 갖고 하고, 다 이거 2차전지 테마, 미디어 컨텐츠, 호텔 신라, 스튜디오 데리고 이런 종목을 몇 가지 지정을 해가지고 하루에 2개나 3개씩 똑똑똑똑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7번 있죠. 7번은 뭐예요? 이 전체 있잖아. 7번부터 9번까지 전체를 뭐예요?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매수 계획표와 현황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장사나 사업의 뭐예요? 근간입니다. 모든 거예요. 장사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매출을 꾸준하게 잘 낼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관리잖아. 관리를 포기하는 순간 뭡니까? 이거 안 하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은 주식 투자할 자격이 없고요. 주식 투자로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쓰는 사람이 수익을 다 실현해요. 이 꼼꼼하게 써야지 수익 실현이 되잖아. 수익 실현의 기준을 얘 갖고 써놓은 거 갖고 판단을 하는 거고 매수 기준은 또 뭐예요? 얘 갖고 판단을 해서 내가 실수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 안 쓰고 감정적으로 써놓고는 감정적으로 사버리고 100주 사야 되는데 1000주 사버리고 천주 팔아야 되는데 100주 팔아버리고 어떤 구간 강세장에서는 100주만 분할 매도해야 되는데 1000주 다 팔아버리고
이런데 그 걔는 300% 가버리고 막 100% 가버리고 이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여러분이 숙달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상 안 되면요, 이거 2, 3일마다 업그레이드 못 하시면 사실상 그냥 100%다 정리식 투자만 하셔야 돼요. 100% 다. 그쵸? 저게 안 되면요, 정리식 투자도요, 이 구간을 살 때 이 폭락이 오겠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 이런 것도 다 현황표로 관리를 해야 되지. 매수 계획표로 다 관리해야 됩니다. 정식 투자도. 근데 조금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매수 계획표는 현황표를 한 달이나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서면 그게 관리가 되고요. 내가 부분 적립식이 아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중단기하고 중장기하고 뭐 개별 종목하고 ETF하고 다 하고 있다. 정식 투자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2, 3일마다, 사실은 하루마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직장인이고 직장인이고 2, 3일마다 업그레이드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지 않으면 사고 나요. 왜? 주식 폭락장은요, 3일, 4일 만에 마이너스 20%에서 3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버리면 텀이 생기잖아요. 텀이 7일 정도 이상, 뭐 5일 이상 나버리잖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 여행을 가시더라도 그 폰으로 주식 매도 관리가 되는 곳으로 가세요. 그 실제로 제가 가르치신 분들 중에 여행을 갔을 때마다 폭락장 나온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한 분은 교통사고 나서 누워 있어서 그 폭락을 겪으면서도 다 뒤에 폭등했을 때 팔았잖아. 나머지 분들은 필리핀, 한 번도 스페인을 가셨는데, 스페인도 야외 가면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 사놓고 스탑로스도 안 걸고 여행 가셔가지고 폭락하니까 여행 그 호텔에서 그냥 다 손절을 하시더라고. 냅뒀으면 계속 수익인데 폭락하니까 겁이 나니까 다 던진 거죠. 자, 시간 투자를 완성해야, 시간 투자를 해야지 이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시간 투자 없이 이거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큰손 투자자들마다 제각각 매수와 매도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나는 시간 투자하기 싫어. 그러면 뭐 하라고 했어요? 시간 투자 정말 좀 싫으면 이거로 종목 섹터 ETF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 한 3년, 5년, 7년 정도 지나면요, 폭락장이 그 뒤에 중간에 한번 오더라도 그 이평선 이거 이격도 있죠. 고점 자리에서만 팔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종목들을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종목을 제가 이것저것 안 하고 갈아타기도 안 하죠. 잘 안 하는 이유가, 종목, 제가 모르는 종목 있잖아요. 재무제표도 모르고 이게 이런 거는 정말 소액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500만 원까지 살 수는 있더라도 비중을 10% 이상 절대 안 삽니다. 한 종목당 5% 이상 사는 종목이 한 개도 없어요. 저희 방에 수소주 중에 재무제표가 한 개가 좀 안 좋거든, 사실상. 그쵸? EM 코리안가? 걔만 좀 안 좋은데요. 그거하고 다른 것도 한 개 또 안 좋은데, 걔는 EM 코리아보다는 낫고. 근데 그런 종목 얼마 삽니까? 소액으로 사잖아. 그쵸? 돈이 고액이라도 500만 원 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거는 왜 소액으로 사고, 어떤 거는 비중이 크게 사고, 그리고 ETF를 많이 사라고 하는지. 요게 요약 정리의 전체입니다. 전체고,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자, 명심하세요. 중장기 투자, 정리식 투자와 그 외 종목들은 다르다. 그쵸? 중장기 투자와 적립식 투자는요, 이게 적립식 투자 왜 하는 거예요? 단기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까? 단기 투자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적립 투자를 하다가요, 돈 필요한 거는 올라갔을 때 내가 수익이 몇 프로 난 거, 내가 돈 얼마 필요한 것만큼 덜어내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다 할 수 있어요. 중장기, 중단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면.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극단적으로 중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복리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큰 파동 있잖아요. 이 주봉이나 월봉에 이런 자리에서만 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려갔을 때 처분을 손절이나 처분을 안 하면 됩니다. 다만 상장 폐지 사유일 때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거 외에는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면 안 돼요. 손절 같은 거를. 이런 데 내려왔을 때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그 외 종목들이란 중단기 신상장주 추가 매수한 경우, 중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추가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과잉 배팅이죠. 과잉 배팅. 과잉 배팅이고 이거는 내가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 현금 예비비를 여기다가 때려 넣어버렸잖아. 그럼 이 현금 예비비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되죠. 회수. 요 부분을, 이거 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추가 매수 과잉 배팅 한 부분을 회수해야 되죠. 그거는 뭐예요? 단순 단기 수익입니다. 요 세 개는 단순 단기 수익입니다. 현금 예비비를 유동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평단가 관리의 용. 요게 끝이. 자, 복리 수익으로 크게 갈 것인가, 단순 단기 수익으로 갈 것인가, 이 양분에서 계좌를 쪼개서, 그리고 중단기 신상장주 추가 매수, 중장기 적립식 이렇게 나누는 거를 여러분이 뇌에 딱 각인시켜야 돼.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은 이거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 없잖아요. 그쵸? 이거를 골고루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앞부분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잖아요. 그쵸? 주의사항 보면 큰손 투자자들마다 제각각 매수와 매도 방식이 다릅니다. 혼용하시면 안 돼요. 제 방식은 이건데, 중장기 투자주 갖고 단타를 하고 있고, 중단기 단타해도 되지만 이게 안 되는 구간이 있거든. 그렇죠? 안 되는 구간에서 단타를 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길게 내려가 버려요. 크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단기 투자주, 뭐 이 단기 스윙주 그런 거 갖고 중장기 투자한다고 물리면은 가만히 두고 추매도 안 한다. 추매할 돈을 다른 거를 다 써버렸다. 다른 신규 종목 다 써버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추가 매수, 현금 예비비로 추가 매수 방어형 매매하는 거예요. 김정수 씨 있죠? 김정수 씨. 김정수 씨가 12번 쪽박 차다가 쪽박을 안 차는 방법을 찾은 게 추가 매수 기법이잖아요. 제가 하는 방식이죠. 저는 그걸 쪽박 안 찼지만 결국에는 먼저 찾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쪽박 안 찬 거고요. 이분은 12번 동안 해봤는데 겨우 이제 찾아가지고 한 게 이제 12번이. 그리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 근데 이분은 희한하게 종목이, 제가 볼 때 이분 언젠가는 한번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분할 매도 손절을 잘 하셔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종목이 좀 이상한 게 많더라고. 이게 저 같으면 도저히 못 살 거. 이게 완전히 쪽박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100개 중에 한 3, 40개를 쪽박주들 갖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수익만 남으면 상관없다 이런 거지만, 선거주, 뭐 대북주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자체가 싫어요. 워렌 버핏이 그렇잖아요. 테크주도 안 하잖아. 아무리 좋은 애플도 자기가 안 사잖아요. 그쵸? 테크주 거의 안 합니다. 테크주는 거의 자기 비중의 3%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도 그냥 그건 연습하는 것 같은 분위기고, 그래도 1등이잖아. 전 세계 1등이잖아. 위험한 건 철저하게 안 합니다. 그 사람. 저도 뭐예요? 저는 테크 위주지만 철저하게 저도 위험한 것 거의 손을 안 대려고 하죠. 근데 가치 주는 비중을 작게 해서 하긴 하죠. 근데 가치 중에도 투자 규모나 이런 게 가장 큰 걸 하려고 하죠. 그런 기준. 그리고 매도 관리 기준 세 가지를 보면, 중장기 적립식 투자, 중단기 단기 투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신상장주 있죠. 신상장주.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핀트를 드리면, 여기에 추가 매수한 거 있죠. 추가 매수도 뭐예요? 사실은 단기고 중단기 투자인 거죠. 이게 아니고, 여기 이 종목에 이걸 했더라도 이거는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쵸? 평단가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안 빼도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쵸? 일부는 빼놓고 이게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근데 계속 요거 안 내리고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거 그냥 베팅한 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현금 예비가 30%가 없다, 10%가 없다. 강세장이 10%고요. 폭락 이후에
강세장이 좀 올라갔을 때는 이거 초과매수한 거 다 덜어내야 됩니다. 그쵸? 안 덜어내놓고 폭락하고 난 뒤에 덜어내려고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미리 덜어내야 됩니다. 이격도가 벌어진 날. 이격도가 벌어진 날 뜨는 거는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밑으로 꺾였을 때가 아니고요. 이격도가 위로 올라갔을 때, 주가 봉돌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입니다. 여기랑 거리가 엄청나게 벌어졌을 때. 다른 영상에 이미 다 있어요. 1년 전에도 있고 2년 전에 영상 올린 거 이게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도 안 하거나 보지도 않았거나. 제가 입이 아파. 저 진짜 여러분한테 진짜 네. 제가 만약 삼성 비서실장 정도면 저 아마 연봉을 한 100억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영상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올린 거지. 그냥 올린 게 아니잖아. 제가 이재용 씨 그 비서실장이면 1년에 연봉을 100억씩 받았을 것 같아. 여러분한테 그만큼 열심히 많이 해드렸는데 안 보고 보지도 않고 보고도 그냥 대충 10분짜리 영상 40분짜리 영상을 3분 만에 다 보고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 초보 주린이와 주식 고수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 방식과 매도 방식과 비중 관리도 다 달라요.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는요. 정식 투자하고요. 그죠? 얘들하고는요. 처음부터 매수 방식 다르고 매도 방식 다르고 비중도 틀립니다. 정식 투자하는데 처음부터 1,000만 원씩 사면 돼요? 아니잖아.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그거는 얘는 정식이니까 약속을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정식 투자 금액을 처음부터 다 꺼내와가지고 투자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은행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CMA 계좌에 넣어놓던가. 근데 CMA 계좌도 아니고 무조건 은행에 넣어놓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저거 돈 쓰면 안 되니까. 정식은 뭐예요? 과락 폭락장이 올 듯 할 말 듯 뭐 이럴 때 폭락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폭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한 매수하기 좋은 거고요. 전 세계 부자 조 단위의 부자들은 전부 다 정식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기 자산의 50%에서 70% 심지어 90%는 전부 다 정식 투자입니다. 자기 비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정식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저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매도 기준을 삼는 지표 앞부분에 이거 충분히 설명했죠. 이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걸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위에 선을 3개 긋고 밑에 선을 3개 긋고 이 기준표대로 이거는 자 중장기 투자 복리 수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중장기 투자는 적립식 투자도 그거는 매도를 월봉 주봉에서 이격도가 확 벌어지는 날 이런 이 꼭지점에서 파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고요. 매수는 이런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하는데 이 밑에도 추가 매수가 따로 덩어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못 사잖아요. 이거 떨어져야 사는 건데 안 사졌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요것들은 안 떨어져서 못 샀어요. 요만큼만 사진 겁니다. 이것도 요까지 2번 샀는데 요기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떨어졌으니까 막았잖아요. 그래야지 평단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런 대폭락을 예상을 해서 추가매수하고 별도 예비비를 배치를 해놨는 건데 자기 혼자 다 사버리면 이게 예비비가 지금 없는 분들은 이 폭락하면 어떡할 건데 이런 폭락이 여기 때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상을 하지 마시라고. 문제는 현금 예비비라는 거는 이런 대폭락을 맞아가지고 더 끌고 내려가는 걸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신상장주 사시는 것도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좀 힘들었어요. 신상장주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사지? 신상장주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사지? 할 정도로. 와, 네. 저는 겁이 나서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하는데 신상장주는. 이게 몇 억씩, 억 단위로 넣는 분도 있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돈은 좀 많으시지만 많아도 그렇게 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단기 투자는요. 신상장주하고 중단기 투자는 똑같습니다. 일봉이나
30분봉, 60분봉. 일봉이 조금 보기가 힘들어요. 일봉에 특화된 사람도 있지만 약간 기복을 계산하면요. 30분봉이나 60분봉. 좀 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120분봉이죠. 근데 120분봉은 사실상 좀 보기가 급락이 나올 때만 보는데 4원봉, 7원봉이 연속 분봉을 떨어질 때 그럴 때 120분봉인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60분봉을 하든 30분봉을 하든 일봉을 하든 요거 가지고 하는데 저는 60분봉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봉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주봉 있죠. 이 중단기 신상장주도 가장 근간은 뭐예요? 주봉이고 월봉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는요. 이 월봉하고 주봉이에요. 이게 마스터가 돼야지 다른 중단기 투자, 신상장주, 저기 정리식 투자, 중장기 투자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이거부터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폰으로 보는, 아직까지도 폰을 본다. 노트북으로 길게 보지 않는다. 폰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몰라요. 폰으로 보는 주봉이나 월봉이랑 틀립니다. 폰으로 보는 일봉도 틀려요. 달라요. 길이가 다르다고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컴퓨터로 하잖아. 컴퓨터. 자, 여기까지. 앞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20명, 20분, 30분 이상 댓글이 달리면 다 봤습니다라고 댓글을 달리면 그때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서 그거 갖고 사례를 4번, 5번씩 이렇게 계속 반복할 거야. 한 주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그 주가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리니까 그분은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고 댓글도 안 달리고 라이브 참여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처방할 겁니다. 또 정지를 시키든가 정지를 시켜놓던가 이게 그러면 이게 할 의미가 없잖아. 그쵸? 자, 요게 요약본입니다. 요약본도 말이 많았는데 요약본에서는 요거를 전체로 딱 보시면서 이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1번, 2번, 3번부터 9번까지 한번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고 한 달 뒤에도 한번 읽어보고 계속 그러면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뭔가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걸 마스터해야 돼요. 이거 마스터가 안 된 상태에서 주식하면 수익 실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쵸? 수익 실현을 하는 기준이 이게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 그냥 가만히 방치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반복해서 보셔야지 학습이 됩니다. 한 번만에 학습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37분, 뭐 거의 38분인데 38분짜리 영상을요. 저는요, 다른 사람 영상들 있잖아요. 지금도 7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지금도 다른 분의 영상을 한 번만 보지 않고 3번씩, 4번씩, 5번씩 보거든. 저는 다른 분들의 뭐 차트 강의든 이 주식 강의든 그리고 다시 중간에 멈춰놓고 제가 노트 정리까지 해가면서 지금 또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초보이면서 어떻게 이 40분짜리 영상을 3분 만에 보고 5분 만에 보고 10분 만에 보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가 아니잖아. IQ 170 뭐 넘어간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행동이라도 천재처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꺼내서 보지 마요. 꺼내서 보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이것도 반복해서 보면서 노트 정리를 하셔야지 자기게 되고 제가 그랬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수준으로까지 가야지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한테 야 이거 올라갔을 때 이격도 보고 팔아라. 그리고 이 종목은 분할 매수는 이렇게 하고 추가 매수는 저 밑에 가서 마이너스 40%좀 갔을 때 그때도 완전히 때려 넣어라. 30% 갔을 때 때려 넣어라. 그리고 살 때도 이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400만 원 꼭 저기 은행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손대지 마라. 그거 갖고 분할 매수 하다가 폭락이 나오면 그때서야 꺼내가 쓰라. 이런 걸 가리킬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